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들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쇼미더 서울 시간. 오늘은요,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대표와 함께 육아,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네, 목말라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연말연시에 뭐 속년회 많이 있으시죠? 아니요, 없죠. 이제 아직 어린아이 키우다 보니까 그런 약속들이 사라진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 없죠. 네, 이렇게. 그 아픔을 또 제가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연시 송년회 하다가 댁으로 돌아가시기에 굉장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산다고 해도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4, 5년 전까지 저도 다년간의 야간 귀가 경험이 있죠.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신다는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 혼자 사는 여성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은 1인 가구의 절반 정도가 과거에는 남성이 1인 가구가 많았는데 현재는 그 여성 가구, 남성 가구가 거의 다 300만 가구씩 되는 걸로. 그러니까 1인 가구 자체도 늘지만 성비도 이제 같아진 거죠. 하고 뭐 여성이 앞지르게 될 수도 있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도어락을 갖다가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 예고편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인지만 이렇게 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죠. 지금 법무부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강력 범죄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89.9%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에서 지금 대비를 해서 좀 여성이 안전한 나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도어락 같은 데서 그 이제 사용되는 그 범죄 수법이 실제로 후기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사용하던 그런 수법이더라고요. 뭐 문 따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그런 얘기들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참 안전해야 될 집도 전혀 안전한 공간이 못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특히 1인 가구 중에서도 여성 1인 가구다 이런 게 좀 알려지면 혼자 산다는 거, 그러니까 범죄의 피해자도 되고 영화의 내용처럼 그 혼자 살고 있는 집 범죄의 이용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아까 강력범죄의 피해자도 90%가 여성이 사실 저도 그 수치를 듣고 사실 너무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마 여성이 뭐 물리적으로는 여러모로 이제 약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여성처럼 약자에 대한 범죄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일이죠.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딸엄마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 그 서울시가 그래서 그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갖다 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대표님이 보시기에 눈에 띄는 정책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안심 그 귀가 스카우트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밤에 제가 뭐 어느 전철역 저희 동네에서 내려서 아니면 버스 어느 정류장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갑니다. 그때 동행해 주세요 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도착하기 30분 전까지만 예약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정말 안 알려져 있죠. 사실은 이 정책이 있는지. 그렇죠. 이게 많이 알려졌으면 저는 정말 너무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CCTV라던가 뭐 이렇게 지켜보는 건 나중에 범인을 잡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CCTV를 내가 지금 봤다고 해서 거기 순간이동해서 막지를 못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귀가 스카우트처럼 이제 동행을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고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이게 뭐 정부가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여성 안심특별시라는 요 명칭을 쓰고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여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그 귀갓길 안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또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이제 택배 대신 받아주는 요 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없을 때 하고 그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집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그 여성자를 오히려 좀 빼주시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심귀가가 필요한 사람은 학생이기도 하고요, 맞네요. 여성이기도 하고 어떤 취약하고 이런 노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고 지금 1인 가구는 여성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울시가 오히려 그걸 여성 안심으로 계속 네이밍을 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에 대한 역차별도 될 수가 있고 여성만 쓰는 서비스는 진짜 아닙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서울 시민이라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이 뭐 특정 동네를 얘기하면 또 네. 그걸 비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동네에 살 때, 네. 제가 이제 혼자 살 때였거든요. 네. 그때 새벽에 들어갔는데 정말 뒤가 이렇게 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같이 등치가 크다 그래도 뭐 무기가 있으면 그냥 그거는 뭐 왜 웃으세요? 등치 얘기를 뭐 하셔서. 얼마든지 네. 한 방에 그냥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성 안심귀가 이런 말 빼고 네. 그냥 뭐 안심 귀가 서비스, 안심 귀가 스카우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 네. 현재 보니까 25개 실제 여성만 자치구에서 쓰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죄송해요. 25개 자치구에서 네. 452명이나 이 네. 스카우트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올해 4월까지 무려 102만 7천여 건의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이거 앱만 있으면 쉽게 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나 어플이나 뭐든지 예.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지만 예. 사실 안 좋은 점은 여기에 서울시에 그래서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인력도 사실 부족해요. 이제 확충을 마포구 좀 예를 해야 들면 되겠군요. 예. 여성 인구가 18만 명인데 예. 그 귀가 스카우트가 10분이 계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한 분이 뭐 아주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다 신청하지도 않지만 예. 지금 현재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인력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교육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좋은 스카우트도 계시지만 좀 그렇지 못해서 뭐 이제 그 후기라든가 기사를 보면 이제 저기 뭐 집이 어디세요? 뭐 혼자 사세요?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데 예. 다가구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너무 크게 물어봐서 그건 문제죠, 진짜. 네,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신변도 숨기고 어디 사는지도 숨기고 싶고 예. 이래서 신청한 건데 이제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뭐 저도 서울 시민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것도 보다도 예. 한 가지 정말 좋은 사업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 스카우트 부분은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고 작년만 해도 교육도 이게 잘 시켜주시고. 네, 예. 작년만 해도 요거 실시 안 하는 구도 있었는데 예. 예, 뭐 이제는 전면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게 예. 잘 돼 있어야 또 홍보도 하는데 예. 잘 안 돼 있으면 괜히 홍보하고 권했다가 예. 실망하신 분들 있을 거니까. 아니 지금 그런데 이 스카우트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보면 교육만 제대로 된다면 꽤 괜찮을 것 같은 게 그럼요, 뭐 지금 이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수배 중인 범인을 잡은 적도 있다면서요? 네, 저도 기사 봤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적절하게 활용만 한다면 무엇보다도 진짜 밀착거리에서 제대로 안심귀가를 갖다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실제로 이런 스카우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그 안심귀가에 져야 되는 요소들도 미리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인데 좀 그렇죠. 지원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신청할 때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출근은 그 예. 지역 파출소로 출근을 하세요. 아,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예. 예약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2인 1조로 해서 예. 총 3명이 같이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예. 되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가고 아닐 때는 예.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귀가하는 곳 또는 어두운 곳, 예. 사람들이 걱정하는 곳을 이렇게 순찰도 순찰도 하시는데 하시는군요. 그러다가 범인을 잡았다고 저는 예. 기사에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좀 수상한 사람이 현금 인출기라던가 뭐 은행 이런 ATM 쪽 예.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니까 그 스카우트 분이 경찰에 연락해서 이분은 좀 신원조회 좀 해보시라 했더니 그게 수배자였다 하고 공소시효라고 하나요? 그게 예. 만료가 2달도 채 안 남은 이런 범죄자여서 예. 되게 큰 역할을 하셨죠. 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서울 시민에게 예. 야간 늦은 시간대 사실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 지역에 사실 예. 여성 스카우트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뭐 여러 면에서 보완하면 참 좋은 정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CCTV 하나 다는 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관리하는데 또 돈이 얼마나 들어요? 차라리 그러려니 일자리 하나 창출하면서 스카우트를 갖다 효율적으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가볍게 돌아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요즘에는 또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이 네. 이런 여성 안심 지킴이 역할도 한다면서요? 네, 저도 이거 제가 그 귀가 안심 귀가 스카우트 예. 요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여성 안심 지킴이 집 예.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도 요거 하고 그냥 있는 건 안심 지킴이 집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뭐 범죄 뭐 여성 남성이 따로 없고 특히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청소년 특히 어르신들도 다 위험하니까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개소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2017년까지 1000여 개소라고 해서 사실 서울의 그 수많은 편의점들 저 직장 맞은편의 건물은 1층에 편의점 3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을 정도인데 1000여 개소는 좀 작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모든 편의점이 사실 이 기능을 해주면 좋겠다. 범죄가 있을 때 거기로 피신을 하고 거기서 바로 경찰을 부르면 좀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요즘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 공중연합 부스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곳들도 있다면서요? 네, 정말 저는 이건 처음 들었어요. 여러 아이디어를 서울시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2015년서부터 시작한 거네요? 예, 나오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공중전화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이것도 저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구나. 네, 안에서 들어가서 잠그면 이제 사이렌까지 울리는 이런 겁니다. 하면 거기로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신변 보호를 해주겠죠. 네. 그리고 또 안심이 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안심이 앱 있죠. 뭐 쉽게 사용하기 힘들다 이런 불만들도 있었는데 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뭐 개선도 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 CCTV는 향후에 범죄자를 검거하는 역할이 크지 CCTV를 많이 설치했다고 범죄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린이집도 사실 사고가 몇 년 전에 나고 CCTV 뭐 다 달기로 이렇게 의무화되고 했지만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긴 후의 일이고요. 그래서 앱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있는 방범용 CCTV를 다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제가 지하철에 눌렀어요. 근데 같이 동행할 사람 없으면 제가 앱을 딱 시작하면 이제 저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이라던가 이제 그런 데 있는 CCTV를 모니터링하고 혹시 위험한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뭐 치안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제가 따로 112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요. 그 어플에 있는 버튼 누르면 그게 바로 이제 경찰 신고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 위치를 찾는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범인이 있는데 여기 112인데요. 여기 뭐 어느 골목인데요. 무슨 집 옆인데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좋고 또 제가 지정한 뭐 가족이나 보호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한테 이제 귀가 시작했다, 뭐 어디 지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 수 있는 이런 어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비상사태 딱 발생했을 때 굉장히 원 버튼만 딱 누르면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하고 출동 시간이 아무래도 훨씬 낮추게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전화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2013년부터 여성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겁니까? 네, 앞서 장하나 대표님께서 저희 서비스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여성안심 특별시라는 이름의 여성안전 종합대책을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년과 17년에 여성안심 특별시 2.0, 뭐 3.0이라는 이름으로 보완 발전된 여성안심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선보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 뭐 꼽으라고 하시면 여성안심 택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여성안심 지킴이 집, 뭐 여성안심 기가 스카우트 등의 서비스는 이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2013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도 기여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개통한 안심이 앱도 지금 순항 중인데요. 개통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현재 약 1만 2천 명 이상이 다운받아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서로 반목하고 혐오하는 문화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물리적인 안전망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평등,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성평등 사업도 안전 대책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이란 말을 빼고 그냥 사회적 약자, 뭐 안전대책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여성안전종합대책 시행 후에 여성 대상의 범죄들이 좀 개선됐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저희 대책 시행으로 인해서 여성 대상 범죄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증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정량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예. 시안이 이제 우선적으로 경찰의 몫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경찰이 담당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예. 저희가 추진하는 이러한 다양한 안전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다소나마 해소해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한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리는데 역할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예, 예. 대외적으로도 여성안심 대책으로 2015년에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예, 예. 2016년에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10대 정책에 꼽힌 바도 있습니다. 예. 또한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던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데이트폭력, 예, 예.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폭력들을 공공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예. 이에 대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서비스는 좀 있나요? 네, 저희가 여성안심 대책을 추진한 지 횟수로는 올해 6년, 내년이면 이제 7년을 맞이하는데요. 예. 내년에는 기존의 대책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들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예. 여성안심 사업팀을 신설을 합니다. 예. 예, 새로 신설된 팀에서는 그동안 사업들을 분석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 앞으로도 서울시는 여성들이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안전한 도시 서울에서 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청 과장님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장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여성 안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아까 과장님이 당황하시던데 여성 상대한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 이게 뭐 서울시가 뭐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지자체에서 할 영향이 있지만 일단 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많죠. 예, 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범죄에 대한 일단 처벌이 너무 미미하죠. 뭐 다른 시간에도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특히 그 불법 촬영물 같은 거 이렇게 유포하거나 그것도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리벤지 포르노라고 또 해서 이런 것들 처벌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좀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뭐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관련된 법들을 좀 시급하게 개정해 달라 이런 요청 드리고요. 저는 그 여성은 빼고 안심 기각계 지킴이 요거 시장님이 많이 여기 좀 예산이나 인력 투입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일 빨리 오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나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